오늘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고차 방정식을 오늘 중에 우리 끝냈나? 네, 기억이 안 나지? 고차 방정식 문제 좀 남았죠? 네, 많이 남았구나.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 했었어요. 우리 오메가에 대한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내용은 시험에서도 잘 다루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오늘은 연립방정식 그리고 부정방정식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팝. 채원아, 여기 카메라 나오냐? 여기 나와? 여기 나와? 많이 나오네. 여기 안 나와요. 요 정도? 나와요. 그냥 끝까지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쪽은 여기쯤 나와? 안 나와요. 여기는 나와요. 근데 딱 여기? 됐어. 연도 안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먼저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인데, 오늘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을 다 할 수 있을지. 연립방정식이 계산하는 과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한 주연아, 우리 연립방정식 언제 배웠었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죠. 2학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연립방정식을 배웠었습니까? 미지수가 몇 개? 2개고 차수는 1차였죠. 미지수 2개인 1차 연립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를 배우냐? 미지수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미지수가 3개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대신에 이 경우는 1차야. 이런 경우와 그 다음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 이 두 가지 형태를 푸는데, 첫 번째 방정식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풀면 돼. 중2 때를 거슬러 올라볼까? 나에게는 중2 시절이 없었어요. 그 시절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 어떤 방법에 의해 풀었었어요? 목적이 뭐였어?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자라는 게 목적이었지. 그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기 위해서 뭐 이용했어? 뭐 가감법이니 대입법이니 이런 거 이용했었어요. 처음 듣는다는 듯이 그런 표정들을 지으면 안 됩니다. 뭐 법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여러분 연립방정식 더거나 빼가지고 미지수 하나 없앴던 건 기억나잖아. 그죠? 그러면 미지수가 3개 이상인 것도 그 방법은 똑같아요. 물론 많이 다루진 않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그거는 요 문제 봐, 요렇게 소거하는 거야 라고 하면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그냥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미지수가 2개인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2개인 2차 연립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2개의 중에 하나는 1차고 또 하나는 뭐인 경우? 2차인 경우.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둘 모두 뭐인 경우? 2차인 경우야. 둘 모두 2차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간에 요놈은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이니까 해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와요? 순서쌍의 형태로 나오겠지. X값, Y값, 미지수가 2개니까 2개의 값이 나올 텐데, 요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이런 연립방정식 일반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2차와 2차로 이루어진 요런 놈의 순서쌍은 보통 몇 개가 나오냐면 요 놈은 4쌍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4쌍의 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요런 연립방정식을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기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 당연히 x, y가 섞여 있을 거고 2차에도 x, y가 섞여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요. 뭐 이렇게 흐뭇해, 민서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잘 들어. 잘 듣고 있다가 멍하고 있다가 문제 풀 때, 이러지 말고, 민서야. 1차와 2차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 1차 하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식이 방정식일 테니까, 이거는 y는 어쩌고 저쩌고, 또는,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2차 식에 그놈을 그대로 뭐 해주자?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럼 아래 x, y가 섞여 있겠지만 y 대신에 여기 있는 놈을 대입하게 되면 뭘로만 이루어져 있게 돼요? x로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값 2개 나올 거고 그에 따른 y값도 2개가 나오게 될 거라고. 응.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자꾸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문제 풀이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금방 안 떠오르는 거지. 자, 1차라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어진 게 1차 방정식이잖아. 그리고 2차 방정식은 물론 모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뭐 cx 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뭐 f는 0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y는 꼴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y는 꼴로. 그럼 2항하고 나눠서 y는 꼴로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등호의 의미가 뭡니까? 등호. 선생님이 계속 수학에서 강조하는 거. 등호의 의미는 뭘 뜻해요? 같다잖아, 같다. 그러면 여기 쓰여진 요 놈이 누구하고 같은 거니까 y하고 같은 거니까 요 놈을 요 y 자리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 만들어져?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요 놈은 x값 우리 찾을 수 있죠? 2차 방정식이니까 x값이 몇 개 나오는 게 보통이겠어? 2개. 그럼 그에 따른 x값이 2개 나오면 그에 따른 y값도 몇 개 나오게 돼? 2개. 그래서 보통 두 쌍의 해가 그렇게 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야. 두 쌍의 해가. 나를 봐, 그걸 보지 마. 좀 작게 봐, 크게 보지. 자, 그 다음, 물론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2차로 이루어졌을 때는 두 개의 2차식 중에 누군가는요, 우변에 0을 놓고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과과정에서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좌변이 뭐 x 플러스 y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x 마이너스 y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나면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뜻이지. 맞아? 그러면 하나씩 놓고 보면 얘가 0이다니까 뭐하고 똑같아져? 얘하고 이제는 똑같아지는 거잖아. 요거 1차고 요거 2차고. 그럼 요 놈을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두 쌍의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얘를 또 어떻게? y는 꼴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서 또 두 쌍의 해가 등장하겠지. 그렇게 해서 총 4쌍의 해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1 학생들 특히 선생님이 여러 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 유형 보고 시험 직전에 한 2, 3주 공부하면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해서 푼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요. 그 유형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뚫고 있는 그 단원을 뚫고 있는 내용을 담고 그거를 문제마다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 개념 설명하는 부분들 있죠? 이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그게 금방 안 되지. 그래서 서너 번 반복이 필요한 거야. 자, 예를 들면 이제 별거 아니다라는 거 느낄 거야.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39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94쪽이에요. 294쪽 1391번. 294쪽 1391번이야. 자,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y는
x-5라고 주어져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 놈의 해를요.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주어져 있어. 이때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을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네요. 자, 일반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런데 가끔은 한 쌍이 나올 수도 있어. 자, 왜일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반드시 두 개인 건 아니지. 일반적으로는 두 개지만 근이 하나만 나올 때도 있잖아. 뭐인 경우? 중근인 경우. 그죠? 그러면 그때는 꼭 두 쌍이 아니라 한 쌍이 나올 수도 있어. 일반적인 얘기야. 어쨌든 간에 요놈 1차고요. 요놈 2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미 정리돼 있네. 친절하게. 그러면 여기 있는 x-5를 그대로 어디? y자리에 대입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x제곱 플러스 요 자리에 x-5의 제곱은 1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요 놈 한번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13. 자,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얼마예요? 12니 0. 양변을 2로 나눠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그럼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 x값이. 자, 그럼 x는 2거나 또는 x는 3. 두 개가 나오는데 그때 해당하는 y값을 찾아볼까요? y값은 어디서 찾으면 돼? 다시 여기서 찾으면 되겠지. y는 x-5니까. 그 y가 2면 x가 2면 y는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가 3이면 y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네요. 두 쌍의 해가 나오지만 요거 계산해보면 뭐야? 얘 절대값 더하기 얘 절대값이니까 얼마? 5. 얘 절대값 더하기 얘 절대값 더하면 5. 절대값은 두 쌍이지만 답은 하나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어렵지 않아요? 얘 몇 차? 1차. 얘 몇 차? 2차. 그럼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2차에다 넣어서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고. 다만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x값을 가지고 누구도 찾을 수 있어야 돼? y값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은 풀 줄 아니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다른 문제도 여러분들 쭉 풀어보면 되고요. 여기 계산할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2차로 이루어진 놈입니다. 2차. 몇 번이냐면 296쪽에 1403번이에요. 이거 흰 분필이 많이 남았는데도 왜 안 써지는 거야? 1403번 봤더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은 0.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18. 자, 2차와 2차로 이루어진 놈은요. 뭘 찾으라고? 우변에 0을 놓고 인수분해 된 식을 찾는 거야. 두 식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과과정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전에는 뭐 복잡한 형태도 있었어. 인수분해가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오니까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우변에 0을 놓고 대놓고 0 나와 있죠? 그럼 요 놈을 인수분해해 보자라는 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자, 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곱으로 연결된 두 개의 식이 0이 되려면 x-4y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겠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자, 첫 번째에서 x-4y는 0이라는 1차식이야. 그럼 요 놈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근데 얘는 y는으로 정리하면 분수꼴이니까 복잡하겠지? x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떻게 돼요? x는 4y. 그래 놓고 요 놈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자. 그럼 x 자리에 4y 그대로 들어가니까 4y 제곱이면 16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18. 18y 제곱은 18y 제곱은 1. 따라서 요때 만족하는 y는 뭐가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우리 누구도 찾아야 돼? x도 찾아야지. x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이, 이 y라는 값이 어느 조건에서 나온 거야? x는 4y 여기서 나온 거잖아, 여기서. 따라서 x 값도 여기서 찾아줘야 됩니다. x가 1이면, y가 1이면 x는 얼마 돼야 되고? 4.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 마이너스 4. 요렇게 해서 두 쌍이 나왔네요. 끝이 아니죠, 근데? 우리 어디서만 푼 거야, 지금? 여기에서만 푼 거고. 아직 요거 안 풀었어, 요거. 요것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x 플러스 y가 0이다 해서는. 자, 요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면 될까? 그래 놓고 역시 또 y 자리에 그대로 요 놈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서 제곱하면 2x 제곱은 18이 돼서 3x 제곱은 18이고요. x 제곱이 6이니까 요때 x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6이거나 또는 플러스 루트 6이겠네요. 그치? 자, 역시 y 값 찾아줘야 되는데 요 x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y가 마이너스 x입니다 해서 나온 거니까 y 값도 여기서 찾아주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y는 루트 6. x가 루트 6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몇 쌍? 하나, 둘, 셋, 네 쌍의 순서쌍이 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방정식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계산 과정이 좀 많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연립방정식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고요. 자, 이러한 연립방정식 중에 이제 좀 특별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 우리 얘기하냐면 보통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야. 보통 대칭이라는 말 쓰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거울 보듯이 똑같다 그런 얘기잖아. 여기서 말하는 연립방정식에서 말하는 대칭형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도 같은 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칭형이라고 얘기합니다. x, y의 자리를 바꿔도 같은 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해.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런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x, y가 나올 때 x 플러스 y를 p 이렇게 놔요. 두 번째, x 곱하기 y를 q 이렇게 놓습니다. x 플러스 y를 p라고 놓고 x, y를 q라고 나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p 값과 q 값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리고 대칭형에서는 요거를 찾을 수 있게 나와요. 그래 놓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 0. 요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자, 차이점은 여기 이 2차 방정식은요. 미지수가 누구인 거야? t인 거야, t. 채원아, 8을 기대면 자겠다는 거예요. t야, t. 그럼 보자. 요 2차 방정식, t라는 미지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이 누구니? 두근의 합이 누구야? 야가! C? 두분의 합이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이 누굽니까? P잖아, P.
우리 근거에서 관계 연락했었잖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Q. Q. 두근의 합이 얼마? P. 두근의 곱이 얼마? Q. 근데 우리 애당초 P는 누구를 뜻하는 거였어? X 플러스 Y를 뜻하는 거였잖아. Q는 누구를 뜻하는 거였어? X 곱하기 Y였어. 그럼 다시 잘 봐. P가 두근의 합이야. Q는 두근의 곱이야. 근데 P는 X와 Y를 더한 거야. Q는 XY를 곱한 거야. 이거 무슨 뜻일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란 얘기야? X와 Y라는 뜻이 되는 거야. X와 Y. 그래서 요 P값과 Q값을 찾은 다음에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그게 누구라고? XY라고. 다만 처음에 애당초 XY 자리를 바꾸어도 같은 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요 근의 위치가 바뀌어도 근이 된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두 근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 X가 2, 뭐 Y가 3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X는 2, Y는 3도 근이지만 두 개의 자리를 바꾼 X는 3, Y는 2도 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치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졸려? 졸려. 아이 졸리다. 자, 요거 또 문제를 풀면서 얘기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나마 이렇게 개념을 나누고 그 개념에 문제 풀고 개념 설명하고 그 개념에 문제 풀고 이러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설명할 때는 그 단원의 개념을 1시간 동안 다 쭉 다 설명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이제 적응을 해 가야 돼. 지금 중간 단계야. 개념 설명하면 졸려요. 문제 풀면 이러지 말고요. 플리즈 제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나름 이 반이 우리 학원에선 중3 에이스들인데 에이스들이 이 모양에서 어떻게 해. 1415번입니다. 자, 1415번 봤더니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고요. xy는 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자연수인 해만 찾으래. x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주어진 방정식의 모양을 보세요. 자, 윗식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고 돼 있지? 요 x와 y 자리 두 개를 바꿔볼까? 그러면 다른 방정식이 돼요? 아니면 그래도 똑같아요? 똑같죠. 밑에는 xy 자리 바꾸면 똑같죠. 이런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찾고 x 곱하기 y가 얼마인지 찾자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혹시 고등학교 거 하나도 안 한 거지 지금? 네. 그렇죠. 그래도 2차 방정식은 중3 때 배웠던 거니까 어느 정도 알지? 여기 말하는 근각에서의 관계 정도도 알고 있죠? 네. 자, 그럼 봅니다. 얘하고 얘를 찾을 거야. x, y는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 안 돼요. x 플러스 y 찾아야 돼. 어떻게 찾니, 성험아?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야, 근각에서의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란다.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되죠? 자, x 플러스 y의 누구는? 제곱은? 64.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플러스 2xy.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0입니다. 40이에요, 문제? I'm sorry. 그러네요. 그럼 여기 40.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64.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8.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자. 첫 번째는요. x 플러스 y가 플러스 8이고 xy가 12일 때. 자, 방정식 만들자. 어떻게 만든다고?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8t 플러스 두근의 곱 12는 0. 사실은
사실은 이미 여기서 우리 짐작해낼 수 있죠? 그치? 어차피 이게 인수분해하는 거 여기서 찾는 거나 똑같잖아. 곱이 10이고 합이 마이너스 8인 놈. 그거 금방 찾잖아요, 사실은. 네. 인수분해 되지? 그럼 요때 그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가 2, y가 6. 또는 x가 6, y가 2. 요렇게 여기서 두 쌍이 나온다고. 자, 다시요. 채원아, 우리 뭐 찾을 거라고? x 플러스 y가 얼마고 xy가 얼마인지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찾은 걸로 뭘 만들자? 방정식 만들자. 그래서 그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고? x와 y.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여기 밑으로 갈까요? 두 번째. 이제는 뭐가 필요해? 우리 뭐 한 거야? x 플러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8에서 8인 경우 본 거잖아요? 그럼 요번에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이고 xy가 12인 경우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방정식은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방정식 만들고 2, 6에 요번엔 둘 다 뭐야? 플러스. 그럼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도 총 몇 쌍이란 얘기야? 4쌍. 봐봐. 얘 몇 차야? 2차. 요 놈도 2차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니까 4쌍 나오는 게 정상적인 형태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칭형의 이런 연립방정식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은 요 형태 밖에는 없어요. 오늘 웬만하면 여기 있는 단원을 끝내고 고차 방정식 한 번 정도 좀 복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립방정식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건데 그것까지 한번 끝내보려고 해요. 자, 1421번 봅니다. 이미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준 거야. 힌트 하나 줬어.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x-y는 2k 그리고 또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요 놈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자, 먼저 한 쌍의 해니 두 쌍의 해니 요거는 좀 이따가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지금 주어진 연립방정식 형태가 얘 몇 차? 1차. 얘 몇 차? 2차잖아. 그럼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야?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쌍이 나오는 게 정상? 두 쌍이 나오는 게 정상. 왜 두 쌍이 나오는 거야? 얘가 뭐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두 쌍이 나오는 거라고. 왜냐면 여기서 x 값이 2개 나오면 그에 따라서 y 값이 2개 나오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직 한 쌍의 해가 나온대요. 오직 한 쌍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놈을 정리해서 대입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여야 된다? 한 개. 즉 뭐를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그럼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를 통해서 확인하죠? 판별식. 그렇죠. 판별식 이용하는 거지.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거 이용하자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판별식이 아니고요. 요 놈을 정리해서 대입한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해 볼까요? y는 꼴로 정리해 볼까? y는 요 놈 이항하고 요 놈 이항하면 x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그걸 y 자리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럼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k 플러스 x 마이너스 2k의 제곱은 3. 자,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여기면 x제곱 하나 남네요. 플러스 2kx 마이너스 4kx니까 마이너스 2kx 그리고 여기 플러스 4k제곱 상수 있고요. 요놈 이항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져야 된다? 뭐를 가져야 된다고? 중근 가져야 된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누가? 판별식이 0이다. 자, 1차함계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짝수 판별식 이용합시다. 어떻게 만들어지죠? K제곱 마이너스 상수 요 놈이 0이다 되는 거죠.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3이 0이니까 K제곱이 얼마? 1. 따라서 이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자, 문제 조건이 있습니까? 양수 K의 값 구하라고 그랬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는 누구? 1. 이렇게 되더라.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요, 한 쌍해를 가져야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져야 된다? 중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뜻. x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면 x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k 제곱이 돼야 된다. 4KX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4KX여야지 4K가 아니고. 응.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의 개념.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할 개념이 많아서 개념을 계속 쪼개서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근이라는 뭘 자꾸 넘겨.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요 고차 방정식 가지고 되게 오래 하잖아, 지금. 3시간째인가 이번이? 그죠? 야, 한 단원 갖고 3번씩 하면 우리 고등학교 1학기 이게 지금 책 반밖에 우리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할 게 많습니다. 고1 거 할 게 많아요. 고등학교 안 가고 싶죠? 네. 그래요.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고등학교는 다 갑니다. 고등학교들은 대충 다 이제 정했지? 주연이 어디가 그랬어?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원서 언제 쓰냐? 정말 끝나오니까 11월 말 12월 초 그때쯤 쓰나요? 나영이도 정했어? 나영이 맞지? 무슨 나영이지? 이 나영이니까? 김나영? 너 왜 자꾸 이거 밀어? 자꾸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정민호가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사실 고등학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또 밀어 또 쟤한테서 떨어뜨려야겠다. 다 뜨이는. 글자가 너무 작은데 모르겠다. 고등학교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의 여러분들한테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 근데 막상 고등학교 가잖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염염염염염. 결국은 대학교가 관건이죠, 대학교.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보다는 그럼 대학교를 간다면 나한테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대학교 갈 때 유리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천이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그게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특색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거기서 거깁니다. 그 차이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너희들은 여학생들은 양정, 남학생들은 이천을 포함해서 3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이천, 이연, 효양 3개 중에 하나 아니야? 맞잖아. 효양은 생각보다 여학생들은 효양, 양정, 이연 3개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 다산이나 제일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 반에는 있어요? 너 다산 갈 생각하고 있어? 우리 반에는 없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결국 그 3개 중에 하나잖아. 그죠? 수학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효양이 학교 시험 문제는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려우면 나한테만 어려운 건 어차피 아니야.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효양하고 이혼하고 비슷비슷해요. 어떤 내용에서? 시험 난이도가? 효양이 제일 어렵고요. 이현은 효양만큼 어렵진 않아요. 효양만큼 어렵진 않아요. 이천이나 이현이나 비슷해요. 효양이 제일 어려워요. 효양이. 영어 효양이랑 이천 진짜 어려워.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은
비슷비슷합니다. 어디가 제일 쉬워요? 이현이 제일 쉬워. 여학생으로 따지면 양정? 제일이랑 다산도 떨리네요. 아, 양정이 쉬워요? 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얘기하잖아. 상대적인 거라고. 나한테 쉬우면 다른 사람한테도 쉬운 거야. 어? 중요한 건 봐봐. 내가 양정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어. 근데 효양 갔는데 70점을 맞았어. 그럼 90점 맞을 수 있는데 70점 맞았다. 이게 아니라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90점을 맞았는데 다른 애들이 95점 맞으면 소용없는 거잖아. 내가 70점을 맞아도 다른 애들이 60점 맞으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민서야. 알았지? 나영이도 대충 학교 결정했어요? 어디? 이연 양정 중에? 다들 효양은 회피하네. 아니, 정쌤 표정 왜 저래?